아주 먼 옛날 임금님의 용포에 용이 몇 마리 그려져 있는지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꼬박 이틀을 걸어야 닿는 경기도 외진 곳에 청개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맑은 내가 마을을 휘감아 돌아 예전에는 흉년에도 물 걱정 없는 풍요로운 곳이었지요. 허나 3년이나 이어진 지독한 가뭄은 풍요롭던 청개골의 땅을 갈라놓았고 기름지던 논밭은 굶주린 백성들의 등뼈처럼 앙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민심은 흉흉해졌고 밤이 되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이들이 도적대로 변한다는 소문마저 파다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늙고 병든 사또가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에 수도 한양에서 명문가 출신의 젊은이 조민준이 신임 사또로 부임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은 새 희망을 품기보다 또 어떤 수탈이 기다릴지 몰라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근심의 한복판, 온갖 인간 군상이 모여드는 청개골 장터. 그 중에서도 가장 볕이 잘 드는 주막 평상에는 한 사내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익현. 허름한 옷차림에 늘 술병을 끼고 살아 사람들은 그를 주막 귀신 혹은 걸어다니는 술독이라 불렀습니다. 아이고, 허영감. 양반은 양반인데 땅바닥에 구멍 뚫겠소. 언제까지 송장처럼 누워있을 거요? 손님들 오가는 길목에서 이게 무슨 흉한 꼴이람. 주모. 그 성화는 여전하시오. 내 어젯밤 꿈에 용왕님을 뵈었는데 주모 목소리가 꼭 동해 바다 파도 소리 같다고 전해 달라 하시더이다. 파도 소리는 무슨? 이 양반이 술이 덜 깼나? 외상갑이 벌써 쌀 2가마니는 넘는다는 건 알기나 하시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영감 같은 빚쟁이를 등에 업고 사는지. 쯧쯧. 그리 성을 내니 미간에 주름이 깊어지는구려. 복이 달아나는 법이니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조심해야지. 오늘 아침에 보니 주모의 장독대에 담벼락에 금이가 있던데. 그건 또 언제 봤수?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요? 오늘 오후 털은 검은데 발 하나만 하얀 고양이가 쥐를 쫓다가 그 담벼락으로 오를 것이오. 그때 담이 무너지며 가장 큰 간장독을 깨뜨릴 것이니 그리 되면 1년 농사를 망치는 셈이지. 성낼 시간에 어서 가서 장독이나 옮기시오. 내 말이 틀리면 앞으로 열흘간 술값을 받지 않아도 좋소. 또 그 뜬구름 잡는 소리. 재수 없어, 정말. 주모는 쏘아붙이고 돌아섰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장독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허익현은 그런 주모의 뒷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웃고는 다시 평상에 몸을 기댔습니다. 감겨있는 눈꺼풀 틈으로 그의 시선은 장터의 모든 것을 낱낱이 훑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마을 가장 후미진 곳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 툇마루에 젊은 나무꾼 석철이 앉아 달아빠진 집신을 엮고 있었습니다. 콜록, 콜록. 석철아, 그만 엮고 들어와서 아침이라도 들 거라. 어머니, 밤새 기침 소리에 잠을 설치셨지요. 약을 다려왔으니 어서 드십시오. 상 위에는 멀건 나물죽과 소금에 전 무 조각이 전부였지만 석철은 그마저도 어머니의 그릇에 더 덜어드릴 뿐이었습니다. 됐다, 됐어. 어미는 입맛이 없으니 너라도 든든히 먹어야지. 매일같이 그 무거운 지게를 지고 험한 산을 오르내리는데. 어머니, 제 어깨는 무쇠 같아서 달아 없어질 일 없습니다. 오히려 이 어깨로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장터정 서방이 땔감을 많이 사준다고 했으니 저녁에는 쌀밥에 고기 반찬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내 아비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리 고생하는 것을 보고 피눈물을 흘렸을 게다. 내 아비는 비록 평생 붓대만 잡고 산 선비였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굶주린 이에겐 제 밥그릇마저 내주던 사람이었지. 저는 아버님처럼 큰 사람은 못 됩니다. 허나 아버님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려 합니다. 제 힘으로 땀 흘려 어머니를 봉양하고 약한 이를 괴롭히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아는 삶의 전부입니다.
그 소박한 꿈을 위해 그는 오늘도 묵묵히 지게를 짊어지고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시선이 그의 달아빠진 집신 뒤축을 오랫동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땀으로 흥건한 등을 말리며 석철은 장터를 가로질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약속대로 어머니께 드릴 자반고등어 한 손이 들려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아이들의 짓궂은 웃음소리가 그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 저 주정뱅이 할배 입에 개똥이라도 물려볼까? 깔깔깔. 허익현 영감이 또 술에 취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동네 말썽꾸러기들이 그를 둘러싸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 저러다 얼어 죽지. 석철 총각. 자네라도 저 영감 좀 챙겨주게나.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석철은 이미 지게를 내려놓고 허 영감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너희 집에 할아버지가 안 계시느냐? 너희 할아버지께서 길에 쓰러져 계신데 다른 이들이 이리 돌멩이를 던지며 놀린다면 마음이 어떻겠느냐? 어서 잘못했다고 빌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아이들을 흩어보낸 석철은 허 영감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감님, 땅바닥이 차갑습니다. 이러다 큰 병 나십니다. 자, 제게 기대십시오. 자네로군. 땀 냄새는 구수하나 그 속에 심성은 비단결 같은 젊은이. 자네 얼굴을 보니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하구나. 영감님, 시장하실 터인데 이거라도 좀 드십시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철은 자신의 주먹밥 하나를 쪼개 건넸습니다. 그러나 허 영감은 주먹밥을 받지 않고 대신 석철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허 영감의 눈동자가 순간 깊고 어두운 우물처럼 변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석철의 왼쪽 눈썹 위 작은 흉터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습니다. 그 흉터. 내 운명의 길목을 가로막은 바위로구나.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평생토록 너를 짓누를 것이야. 허나 또한 그 흉터가 내 목숨을 구할 동아줄이기도 하니 참으로 기이한 운명이로다. 명심하거라. 내가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는 날 모두가 너를 버리고 돌아설 때 오직 그 흉터만이 너의 무죄를 증명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석철이 그 예언 같은 말의 의미를 채 헤아리기도 전에 장터 저편에서부터 땅이 울리는 듯한 소란이 일었습니다. 신임 사또 조민준의 첫 행차였습니다. 번쩍이는 비단 관복, 허리춤에 찬날선 칼, 그리고 백마 위에 앉아 백성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오만한 눈빛. 비켜라. 비켜. 사또 행차시다. 포졸들은 길을 비키지 못하는 노인이나 아이들을 가차없이 밀쳐냈고 떡을 팔던 과수댁의 좌판이 엎어져 떡들이 흙먼지에 나뒹굴었습니다. 웬 구정물 냄새 나는 것들이 감히 나의 행차길 한복판을 막고 있느냐. 저 술에 절은 송장과 흑투성이 무지렁이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지 못할까. 사또 나리, 길에는 사람이 다니는 법도가 있사옵니다. 어찌 이리. 내 이놈. 천안상놈의 입에서 감히 법도를 운운하느냐. 내 놈의 그 뻣뻣한 목을 보니 아직 내 칼의 무서움을 모르는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나뒹굴던 허 영감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술기운이 완전히 가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이리의 상이로다. 주인을 배신하고 무리를 해치는 간악한 이리의 상이야. 눈은 탐욕의 불로 붉게 타오르고 입술은 칼날처럼 얇아 은혜와 신의를 담아둘 곳이 없구나. 제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나라라도 능히 팔아먹을 위인이니 그 끝이 어찌 온전하겠는가. 저 미친 늙은이가 감히 나를 능멸하고 저주를 퍼붓는구나. 여봐라. 젊은 사또, 명심하시게. 그대의 목을 칠 섯을 퍼렁 칼날은 먼 곳에 있지 않다네? 바로 지금 그대 허리춤에 번쩍이며 차고 있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바로 그 칼이 머지않아 그대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니
됐다. 내 저런 버러지 같은 미물들과 상종하여 내 귀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지. 똑똑히 기억해 두겠다. 내 놈들의 그 불경하고 더러운 상판떼기를. 이 고을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편할 날은 없을 줄 알아라. 경멸의 침을 뱉고 조민준의 행렬이 사라지자 장터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석철은 자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불행의 그림자를 느끼며 망연자실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석철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겜이 보였다는 소문이 퍼져 누구도 그의 땔감을 사려 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했습니다. 며칠 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밤, 관아의 밀실에서는 사또 조민준과 그의 수족인 아전 사이에 은밀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빌어먹을. 이놈의 고을은 어찌 이리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냐. 쥐어짤 기름 한 방울이 없으니 내 실적을 어찌 채우고 내 배를 어찌 불린단 말이냐. 나리, 소인의 얕은 생각으로는 굳이 마른 수건을 쥐어짤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름이 절절 흐르는 땅 한떼기를 통째로 삼키시면 될 일을요. 기름진 땅. 이 가뭄에 그런 땅이 어디 있단 말이냐. 바로 여기, 그 괘씸한 나무꾼 놈, 석철이 가진 밭대기옵니다. 소인이 몰래 뒷조사를 해보니 그 땅이 바로 옛 도사가 잠자는 용의 혈이라 칭했던 천하의 명당자리라 하옵니다. 잘 되었구나. 내 그놈의 뻣뻣한 목이 언젠가 부러질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죄가 없다면 만들면 그만이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감히 나에게 거역하는 자의 말로가 어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어야겠다. 음모는 거미줄처럼 쳐졌습니다. 조민준은 관아의 쌀이 없어졌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는 석철의 집에 증거를 심어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석철과 그의 어머니가 곤히 잠든 사이 10수명의 포졸들이 짐승처럼 그들의 초가집을 덮쳤습니다. 관아의 명이다. 나라의 곡식을 훔친 대역죄인 석철을 체포한다. 아이고, 나리들. 이게 무슨 날벼락이오. 우리 아들은 죄가 없소. 차라리 이 늙은이를 잡아가시오. 석철은 한마디 변명할 틈도 없이 포박당했고 포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아궁이 뒤에서 쌀자루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높이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석철에게는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조민준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매일같이 그를 끌어내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어떠냐, 석철아. 아직도 내 놈의 그 뻣뻣한 신념이 남아있더냐. 지금이라도 죄를 시인하고 그 반문서를 바치면 이 고통을 끝내주도록 하지. 나는 죄가 없다. 내 이놈.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조민준은 더욱 악랄한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석철의 늙은 어머니를 옥으로 불러 아들의 참혹한 모습을 직접 보게 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무슨 꼴이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어머니, 어찌 이곳까지. 자, 보아라 석철아. 내 놈의 어리석은 고집이 내 어미를 이리도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계속 버티면 다음엔 저 늙은 노파의 다리를 부러뜨릴 것이다. 어찌하겠느냐? 모든 희망이 먼지처럼 바스러진 절망 속에서 늙은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허익현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영감님. 제발 제 아들 석철이를 살려주십시오. 영감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흉터가 제 아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허나 그 흉터가 제 아들을 살릴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방도를 일러주십시오. 이 늙은 몸이라도 팔아서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한참이나 침묵하던 허 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노파여,
억울한 죽음도 다 그 사람의 정해진 운명인 것이오. 하늘의 뜻을 어찌 나 같은 미천한 주정뱅이가 거스른단 말이오. 그만 받아들이시오. 내 술맛만 아주 독하게 떨어지는구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어머니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난 어머니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 영감은 비틀거리며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그늘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주먹이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어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한 자의 눈물이 강을 이루고 악한 자의 웃음소리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 청개골의 하늘은 칠흑 같은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크아! 일사천리로구나. 내일 정오, 저 미련한 석철 놈의 목을 베어 장대에 높이 내걸면 이 고을에서 감히 내게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놈의 밭은 이제 온전히 나의 것이야. 사또 나리의 지략은 하늘과 같으시옵니다. 돌쇠 놈 하나를 본보기로 삼았으니 앞으로는 세금을 갑절로 올려도 백성들은 찍소리 한 번 못할 것이옵니다. 그렇고 말고. 그 주정뱅이 놈도 조만간 장터에서 굴러다니다 객사할 운명이니 신경 쓸 것 없다. 자, 술을 더 가져오라. 내일 있을 즐거운 구경거리를 위해 오늘 밤은 마음껏 마셔보자. 그 시각, 차갑고 축축한 감옥 가장 깊은 곳, 온몸이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된 석철은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소자, 불효자식이옵니다.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고든 마음 하나 지키려다 늙으신 어머니를 이리도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틀린 것입니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감옥의 작은 창살 틈으로 한 줄기 희미한 달빛이 비쳐들어와 그의 왼쪽 눈썹 위, 작은 흉터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주정뱅이 영감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한청, 내 목에 칼날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오직 그 흉터만이 너의 결백을 증명하고 너를 살릴 것이다. 흉터가 나를 살린다. 석철은 마지막 남은 한 오락이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흉터를 매만지며 고통스러운 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남루한 주정뱅이 허익현은 주막 뒤편의 낡은 창고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보찜을 맨 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감, 부르셨습니까? 박서방, 고생이 많았네. 그 짐승 같은 놈의 죄를 증명할 마지막 조각이 모두 모였는가? 예, 대감. 명대로 이놈의 뒷조사를 한 결과 중앙판서에게 뇌물을 바친 장부 사본과 3년간 구휼미를 빼돌린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놈뿐 아니라 중앙에 썩은 뿌리까지 모조리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석철은 어찌 되었다고 하던가? 내일 정오에 처형될 것이라 합니다.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함이라지요. 내일 정오라. 알겠다. 내 오랜 동무, 박진사의 아들일세. 내가 어찌 그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겠는가? 허나 더 큰 정의를 위해서는 때로는 아픈 희생이 따르는 법, 그 아이가 겪은 고통은 이 나라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다. 나는 그 아이에게 졌던 모든 빚을 내일 백성들 앞에서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허익현은 단순한 주정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밀명을 받고 부패한 관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을 떠도는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정오, 관아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또 조민주는 높은 단상 위에서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고 그 아래에는 뼈와 가죽만 남은 석철이 죄인이라는 팻말을 목에 건 채 끌려 나와 있었습니다. 청개골 백성들은 들으라. 국법의 존엄함을 무시하고 관아의 곡식을 훔친 대역죄인 석철에게 본관은 오늘 국법에 의거하여 가장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자 한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가 싶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이놈들아.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누구를 심판하느냐.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은 바로 내 놈들이니라. 술병을 든 영감이 비틀거리며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모습에 조민주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미친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이 단단히 들었구나. 죽고 싶어 제 발로 저승길을 찾아왔으니 내 친히 그 소원을 들어주마.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내 이놈, 조민준. 내가 그날 장터에서 내 놈에게 분명히 이르지 않았더냐. 내 놈의 목을 칠 칼은 바로 내 놈의 허리춤에 있는 바로 그 칼이라고. 오늘이 바로 그 예언이 실현되는 날이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감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고 볼품없는 나무 칼집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의 명을 받아 지방 관료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암행어사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증표, 마패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마패를 보는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조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다음 순간 영감의 굽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흐리멍덩했던 눈빛은 만길 칼날처럼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천둥보다 우렁찬 사자후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부정을 저지르고 백성의 고열을 빤 대역죄인 조민주는 어사의 명을 받으라. 관아의 모든 포졸들과 아전들은 즉시 무기를 버리고 죄인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 한마디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포졸들은 허겁지겁 칼을 버리고 바닥에 엎드렸고 아전들은 살려달라며 머리를 땅에 찍기 시작했습니다. 허익선은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훑어본 뒤 쓰러져 있는 석철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석철아, 고생이 많았다. 이 늙은이를 용서하거라. 더 큰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너의 희생이 필요했느니라. 영감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모두들 똑똑히 보아라. 내가 저 아이의 눈썹 위 흉터가 저 아이를 살릴 것이라 하였다.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밝히겠다. 석철아, 너는 미천한 나무꾼이 아니다. 내 아비는 10년 전 바로 저 조민준 놈의 아비와 같은 역당의 모함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충신박 진사다. 내 아비의 눈썹 위에도 너와 똑같은 흉터가 있었느니라. 내가 그 흉터 하나를 단서로 너를 찾아 헤맸는데 마침내 하늘이 너의 그 선한 마음을 가상히 여겨 나를 이곳으로 이끈 게야. 그렇습니다. 석철의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식이자 한 사람의 10년에 걸친 약속과 의리가 담긴 희망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탐관오리 조민준과 그 수하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한양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것은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조민준이 부정하게 긁어모은 막대한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굶주린 청개골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고 고을에는 오랜만에 백성들의 진정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석철은 억울한 누명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역적으로 몰렸던 아버지의 신원까지 깨끗하게 회복하였습니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자 했으나 그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대감의 은혜는 저희 모자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허나 소인은 벼슬길에 나아갈 제목이 못 됩니다. 그저 이곳 청개골에서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하며 아버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정직한 땀을 흘리며 살아가겠사옵니다. 며칠 뒤 모든 일을 마무리한 허익선은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남루한 주정뱅이가 아닌 위엄 있는 관료의 모습이었지요. 석철아, 아니, 이제는 박진사의 아들이라 불러야겠구나. 결국 너의 그 선한 마음이 죽은 아비의 원을 달래고 이 고을을 구하고 내 자신을 구한 것이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보배처럼 여기고 의롭게 살아가거라.
그가 마을을 떠나는 날 청개골의 모든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그의 가는 길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후 석철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예전처럼 성실하게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나무꾼이 아니었으나 평생 검소함을 잃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작은 의인 박석철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청개골에는 술에 취한 신선이 호련히 나타나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구원했다는 전설이 지금껏 메아리처럼